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딸아이도 이젠 어느 정도 다 컸습니다. 조금 전 시댁 친정 글 읽다가 생각난 건데 아마 저 같은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씀을 가슴에 묻어놨다가 몇 년이 지나든 따박따박 답변을 꼭 해드리니 말입니다. 제가 만삭 때 병원에서는 뱃속 아기가 4kg라고 하더라고요. 전 체구도 작고 겁도 많아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위험하지 않게 제왕절개를 한다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의사라는 인간들은 약값 빠진 족삭들이라 수술시키는 건데 너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니? 이러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씨 집안엔 수술해서 애 낳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우리 가문 여자들의 자존심 문제이고 수치가 될 일이니까 빨리 수술 안 해갔다고 말해라. 이러시며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을 말을 못하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겠다 난리를 잔뜩 떠셨네요. 우리 시댁 집안 성씨가 이씨 집안인데 뭐 대단한 집안이냐고요? 옛날에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라면 이성계, 이황, 이율곡 뭐 이런 분들의 자손쯤 되어야 자랑도 할 만하지만 우리 시댁은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씨 가문 성이었고 남편에게 옛날 이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살던 그런 말뚝다구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일만 생기면 저리 가문의 목숨을 거시는 거네요. 어쨌든 이런 집안의 며느리인 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수술을 하겠다 고집을 피우니까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산속의 땡중한테 저희 아이 낳는 날짜와 시간을 받아오셨네요. 꼭 그 날짜에 수술을 해야 한다나? 기가 막히게도 그래야 제 뱃속의 딸도 아들로 둔갑이 된다고 했다 하네요. 수술 날짜와 시간은 이미 병원에서 다 정해놨었기에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이야기로 그분과 싸울 기운이 없어 그냥 그건 지나갔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저 아기 낳는 날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시댁 식구 5명을 끌고 와서 저희 집에서 삼시세끼 해드시며 3박 4일 숙박도 하셨네요. 또 일찍부터 병원에 들이닥쳐서는 본인이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애를 안 낳아 제가 딸을 낳은 거라 원망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시기에 이럴 거면 그냥 가시라고 며느리가 애 낳고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게 어른으로서 할 말이냐. 그리고 수술 시간이 또 애기 성별이 땡중 말처럼 어디 식기되는 줄 아시냐고 한마디 했더니만 화가 나서는 진짜 그 길로 시댁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본인 말이라면 며느리인 제가 하늘처럼 떠받들며 듣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무식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셨죠. 시간이 흘러 조용해질 때쯤 시누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하기에 전 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가서 아유 어째요 어머니, 아가씨가 드디어 또 우리 집안에 2번째 수칙덩어리가 돼서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 쌀 땅둥이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돼요? 아가씨는 참 자존심도 없다. 우리 집안같이 훌륭한 이씨 집안에서 어떻게 딸을 2씩이나 싸질러나요? 남편이 딸씨를 던져줘도 잘 골라 아들씨만 받는 게 여자의 내조이자 미덕이거늘. 아휴 걱정이네. 그쪽 시댁에서 소박이나 안 맞으면 다행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이랬더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이 시뻘개지셔서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시는 건지 다 때려 부수는 건지 화를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 실화이고 저 결혼 초 가장 비참한 일이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시어머니에게 한방 날린 가장 속 시원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명절날 오후 본인 딸이 친정으로 오니까 시어머니는 저보고 친정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당신 딸 얼굴 보고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씨 집안에 수치 덩어리들끼리 만나서 뭐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가씨는 참 뻔뻔하네. 저러고 눈 하나 깜빡 안고 꼬박꼬박 친정을 오니까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 이야기는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제발 좀! 이러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는 내로 거치지 않고 평소에 막말하시는 양반이 본인 딸이 저런 이야기를 듣는 건 끔찍히도 듣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 저도 가슴에 비수가 뽑혀 다 물었었는지 더 이상 아가씨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도련님이라는 놈이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형수가 아니고 매번 형수 하며 은근슬쩍 말까지 놓으며 저를 본인 아랫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도련님에게 몇 번 알아듣게 말은 했었지만 끝까지 모르쇠 모드로 일관하길래 하루는 시부모님들 있는 자리에서 도련님이 저를 저렇게 부르니까 무척 기분이 나쁘네요. 날 존중한다는 뜻으로 앞으로는 님자를 붙여 형수님으로 부르게끔 훈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부르면 좀 어떠냐,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이딴 소리만 짓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앞으로 나를 존칭 없이 그냥 형수라고 부름, 나는 도련님을 남처럼 그냥 총각이라 부르겠다 했었습니다. 그 이후 시동생이 형수 하고 부르면 저는 왜 총각? 왜 그러는데? 이렇게 몇 번 쌀쌀맞게 불러줬더니 표정이 썩어버리더니 한동안 저를 아예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무시당하는 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버럭 내며 야! 라고 소리 지르시길래 저는 왜 부르는데?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해드렸더니 그 총각도 어머니도 그 이후 저한테는 절대 함부로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며느리 성격이 어떤지를 이제야 잘 아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능구렁이 같고 드세지는 않았네요. 이혼을 못할 거면 이 집안에 저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렇게 대처한 것뿐이죠. 하여튼 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글이 길어지면 지루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